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와 있는 현장은 어디죠? 아주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핫한 올림픽 파크 포레온 현장에 와 있습니다. 맞아요. 당군 이래로 어쩌고저쩌고 많이 하잖아요.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저도 원래 아까 오면서 막 되게 네. 떠들었죠. 제가 나온 학교니 뭐 어쩌고저쩌고. 본투비.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높아지니까 옛날에 그 광활한 건 좀 없어졌던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종합상가가 제일 눈에 띄었거든. 근데 지금은 당연히 종합상가도 없어지고 아파트들이 이제 조합 아파트들이다 보니까 세대수가 어떻게 돼요? 전보다는 많아져야 되죠.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그랗게 만들어진 더 커진 헬리오시티. 예. 헬리오시티보다 2배인데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거는 이게 이제 조금 동그랗게 모여져 있고 헬리오시티는 좀 길게 모여져 있어서 느낌은 좀 비슷한데 여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세대수가.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둔촌주공이 제일 중요하다. 세간의 화제가 둔촌주공이다. 중간에 잠깐 준공 지연이 생겼을 때도 뉴스에 나온 게 이 아파트였잖아요. 근데 저희는 사실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를 신경을 쓰기 싫었던 것보다는 그냥 원래 저희 일들 때문에 바빴죠. 그쵸. 저희는 막 우리 오는 사람들 신경 쓰느라고 여기도 사전점검 영상 자체가 없었던 이유가 저희가 그 분석 영상도 좀 늦게 올려드렸고 실제적으로 지금 너무나 이쪽 안양, 평촌, 그 다음에 영통을 합치면 여기보단 많잖아요. 그쵸. 왜냐면 저희가 뭐 거의 한 20개 아파트를 계속 다루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인근 거리에 있는 그쪽으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좀 늦게 했지만 오늘 지금 여기 와 있는 H타입, 84H타입 분도 이제 일반 분양자시고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회사는 또 우리 쪽이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동탄 쪽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동탄에서 영통에서 좀 소문난 우리를 알고 저는 사실 이쪽에 입주가 됐는데 여기도 하시냐 당연히 한다. 대신에 그 연락도 조금은 늦게 와가지고 사전점검 때 어쨌든 이게 어긋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전점검한 날 우리 다른 사전점검 했었어. 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게 여기가 입주가 길어요. 시장에. 세대수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솔직히 말해서 5월달까지 입주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3월로는 돼 있는데 5월달까지 해요. 왜? 입주 제한 이자가 천문학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약간 등기 때문에 좀 고민인 분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아무튼 이사 차량이 계속 5월달까지 있을 거예요. 군데. 예. 그래서 전세입자들은 좀 늦게 들어와도 되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이 12월 초잖아요. 네. 아직 굴러가고 있어요. 지하주차장 텅텅 비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있는 차량은 업자들 차량들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어차피 자재가 비슷하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클라이언트분? 자재는 같은 A타입이 구조만 조금 달라서 그렇지 이 바닥 색상이라든지 이 아트월 색상은 제가 알기로는 다 같을 거예요. 조명도 같고. 그래서 오늘 그냥 어차피 저희 클라이언트분이 입주를 언제 하든가를 떠나서 여기를 하나를 분석해드리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화 상품을 소개를 해드리면 또 입주를 준비하고 있는 다른 분들이 이런 데도 있구나 라는 걸 알면서 저희가 조금 소화를 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 들어서 오늘 인사하게 된 거여서 일단은 거실부터 시작할게요. 네. 자, 우선 거실인데요. 염 실장님, 저희 여기 거실이 84치고 좀 넓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네. 제가 장단점 다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여기 칭찬만 하는 곳 아니에요, 브라스코는. 일단 거실은 40평형대하고 넓이가 거의 똑같아요. 무슨 소리야? 지금 요거는 똑같은데요. 4,500 정도 나오잖아요. 네. 보통. 이게 40평이면 이게 얼마나 한 5m씩 나와야 돼요. 그죠? 염 네. 실장님? 이 깊이. 근데 요게 넓어. 요게 보통은 한 3,600에서 3,700 사이인데 저희는 아트홀 쪽은 무려 한 4,000 정도가 나오고요. 3,933인데 말도 안 되는 반올림 한번 해서 4,000으로 만들고 여기 같은 경우도 3,750 나오기 때문에 커요. 근데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를 도찐개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크다고 해서 우리가 안마 의자 놓을 수 있을 정도로 큰 게 아니라 요만큼 정도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크려면 아예 크던가 아예 딱 맞는 게 낫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에싸나 자코모에 있는 그런 소파들이 4인용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200 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얼마 정도의 공간이 나오냐면 어정쩡한 이 정도 공간이 나와요. 그러면 1인용을 집어넣어서 이걸 다 짜버리기에는 또 하기가 싫고, 왜냐면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실 수 있는 게 요즘에 5인용 소파를 놓는다고 해서 이게 더 커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소파는 더 작아지잖아요, 실장님. 네. 왜냐면 아예 1인용을 넣으면 4,300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소파가. 근데 우리가 이거를 3,700에다가 때려박으려면 모든 모듈마다 한 10cm에서 15cm를 줄여야 되니까 도널드 덕 머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원래의 비율을. 그러니까 그것도 좀 웃기고. 커튼도 여기 우리 염실장 계시니까 눌리는 게 이뻐요? 아니면 안 누르는 게 이뻐요? 공간이 확보되는 게 예쁘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까지 길이에서 또 15cm 내지 10cm 정도를 빼야 되는데, 여기는 참고로 커튼 박스가 엄청 넓진 않아요. 이건 나중에 염실장이 말씀하실 거고. 그럼 결국은 요 정도에는, 컨트롤 패드 정도에는 공간이 남는단 말이야. 이건 남는 게 더 안 좋아. 왜? 여기다가 공청기를 놓을 거 뻔하거든. 아니면 화분.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은 제 목소리가 마이크를 껴서 그렇지 울리거든요. 이게 아무 물건이 없으니까 넓게 느껴지는 거지. 소파 하나가 들어오고 갑자기 벽걸이 TV 하나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식탁이 딱 들어오면서 의자 포장을 여기서 뜯고 있으면 이 집은 다시 확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다가 지금 저희 클라이언트 분은 이제 주인공이니까 오늘의 TV 안 놓으신대. 여기다가 책장을 놓으신대요. 저희 러비놈. 여기 이제 영상이 어떻게, 제가 여기 이쪽에 있나요? 영상에? 그죠? 네, 공간 가운데 나오죠? 있습니다. 여기다가 벽면이 사진 하나 삽입시켜야겠다. 아까 제가 보내드린 거. 예. 아까 저희 클라이언트 분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염실장 옆으로 가서 말씀하시면 돼요. 어차피 목소리만 나오니까. 원래 아까 책장을 어디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저 패드 옆까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여기까지만, 그죠? 최대한 여기까지, 그죠? 근데 이것도 웃겨, 그렇게 따지면. 만약에 옆으로까지 한다고, 저는 하지도 않지만 한다면 요 공간만큼 밸런스를 놔두고 하는 게 차라리 난 거지. 여기는 붓고 여기가 떨어져 있으면 요 부분만 못생기게 계속 쳐다보게 되거든, 사람이. 근데 저희 제품은 이제 러비놈이라는 제품을 원래 알고 계셨어요? 아니면 가서 보시게 된 거죠? 그때 쇼파랑 식탁 귀에 안 들어왔죠? 사실 그런 가구를 찾고 있었는데 때마침 갔는데 그게 딱 눈에 바로 들어와서 전국에 여기밖에 없어. 네. 예. 그래서 아예 이거를 이렇게 막는 게 왜 좋냐면, 이 조그만 녀석들이 이게 장난감인 거 아세요? 네. 이런 컨트롤 패드. 이거 못 만져요. 왜냐면 이렇게 했을 때는 닿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어때요? 네,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해놓고 끝까지 가냐 끝까지 안 가냐 하는데, 이건 맨날 염실장하고 제가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문제인데, 나쁜 쪽으로 말고 염실장이야 여기까지 할 거냐 여기까지 확인만 하고 거기에 맞춰서 커튼을 여기까지 하는지 안까지 들어간지를 판단해 주시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 친구랑 같이 다닌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도 커튼 레일은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맞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근데 일단은 이게 만약에 5구 타입이라면, 여기 둔촌동에 5구 타입도 있잖아요. 이게 더 짧아요. 여기서 끝나. 그럴 때는 제가 얘기하는 게 그냥 끝까지 빼라. 왜냐? 요만큼의 공간 때문에 칸들이 좁아지는 게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차라리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5구 타입은 최대한 그 비율을 넓어 보이는 게 예쁘니까 책장이 끝까지 빼서, 그럼 염실장 커튼이 어디서 끝난다? 여기서 이렇게 양경을 여기서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블라인드로 하면 또 블라인드도 딱 맞아 떨어질 거야. 예를 들어서 블라인드 하신 분들은. 그래서 일단은 이분은 여기다 책장하는데 왜 여기다가 하냐? 이거 아깝잖아. 이거 아깝잖아, 이거. 이거를 가리고 저거를 노출시킬래? 이거를 노출시키고 저거를 가릴래? 근데 이것도 호불호가 갈려요, 사장님. 우리 남자들은 이런 돌을 좋아하는데 여자들은 하얀 거 좋아하거든요. 하얀 거를 원하면 이거를 만약에 저희 책장으로 가리잖아요. 그럼 여기가 더 밝아져요, 안 밝아져요?
근데 바닥은 또 더 어두워진다? 왜냐면 제가 이거는 조금 잔소리를 하고 싶은 게, 염 실장님 이 바닥이 우리가 가는 신축 중에서 그렇게 엄청 밝은 거는 또 아니죠. 표준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예쁜 것 같아. 아니, 난 예쁜 걸 물어보는 게 아니야. 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여자들이, 우리 와이프들이 흔히 말하는 하얗게 인테리어된 집의 느낌은 아니라는 거야. 이거보다 저렴하든 비싸든 그걸 따지지 말고, 포세린 타일을 깔려고 하는 요즘 사람들이 옵션에 있으면 많은 게 화해진단 말이에요. 환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강마루가 모델하우스에서는 이거보다 밝아 보였거든요. 왜? 모델하우스에서는 타일이 깔려 있거든. 그리고 방은 신경을 많이 안 쓰거든. 왜냐면 이미 침대가 깔려 있고 뭐 하니까 안 보이니까. 근데 만약에 모아를 갖다가 이렇게 강마루를 했더라도 되게 여러 가지의 굉장히 강력한 조명을 쏴서 전체적인 스탠스를 밝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사전 점검 때 이 집을 와서 그 전에 누런 강마루를 썼던 장판에 살았던 분들이야 와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구축이더라도 한번 알집 매트를 까는 사람들이라던가 아니면 좀 부분 인테리어나 인테리어를 한번 하고 살아봤던 분들은 바닥이 왜 이렇게 어둡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게 호불호가 갈립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아트월이 저는 잘 돼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염 실장이나 제가 이걸 예쁘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만약에 너무 하얄 경우에는 바닥이 더 어두워 보이고, 그러니까 여기 우리 클라이언트 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쪽을 봤을 때 바닥이랑 저쪽 하얀 벽지 쪽을 봤을 때랑 어느 쪽이 바닥이 더 어두워 보여요? 저기가 더 어두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홈스타일링이라는 게 어려워요. 이렇게 인테리어라는 게 어려워. 우리가 벽지를 새하얀 걸로 바꾸고 아트월도 그냥 디아망으로 그냥 갈아엎을래 뭐 이런 분들이 계시면 바닥까지도 갈아엎으셔야 돼요. 왜? 이거를 이렇게 하얗게 하는 순간에 바닥은 더 상대적으로 어두워 보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대로의 상황이 너무 좋고, 저는 너무 다행인 게, 제가 아까 클라이언트 분께 여쭤본 게, 여기가 혹시 그 컨소시엄 중에서 롯데 쪽이냐 뭐 푸르지오 쪽이냐 어느 쪽이냐, 일단 롯데 쪽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롯데 쪽만 지금 들어서 아는데 롯데나 현대 엔지니어링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인테리어 컨셉이. 왜냐면 예전 롯데는 이게, 염 실장이 우리 동탄형 롯데캐슬 봤을 때도 얘가 어떤 색깔이었죠? 조금 더 무거워요. 무거워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색깔이 얼굴 색깔이에요. 네, 커튼으로 가린다고는 하지만 커튼을 1년 내내 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색깔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조금 현대스럽습니다. 약간의 아이파크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색깔하고 이 색깔도 잘 맞고, 이 색깔하고 이 색깔도 맞고, 그리고 느끼신지 모르겠지만 이 기본 벽지도 완전 하얀 건 아니에요. 약간 크림빛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클라이언트 분께도 말씀드리고, 이분도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여기서 뭐 자세한 건 알려드릴 수 없지만 죽을 때까지 사실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집을 온전히 다음에 매도를 칠 때 최대한 옵션처럼 꾸밀 거예요, 저희가. 그리고 가져갈 수 있는 가구는 어떻게 한다? 가져간다. 예, 다시 써먹어야 된다. 일단은 거실은 크게 문제될 거는 없고, 그냥 커튼 쪽으로 곧바로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주방에 이제 할 말이 많아요. 주방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이게 좀 애매한 게, 저희 클라이언트 분이 여기서 만약에 난 죽을 때까지 살 것이다, 여기서 아이들 학교 다 보내고 난 서울 사람 이제 여기서 계속 살 거다, 이러면 제가 부분 인테리어를 조금 설명을 드렸을 텐데, 근데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마 3년 정도를, 3, 4년 정도를 사실 것 같은데, 아이들이 좀 더 크기 전까지, 막내가 식기 세척기 하실 건가요? 염 실장 저 한번 죄송한데 따라와 주시면, 이게 이제 문제예요. 아일랜드가 없는 데도 많잖아요. 아일랜드가 없으면 넓겠지. 근데 아일랜드를 하면 나쁠 건 없어요. 왜냐면 이런 수납이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문제야. 은근히 수납이 없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싱크볼 밑에는 큰 솥 같은 거 잘 못 놔요. 여기가 은근히 이제 꽉 차버리니까, 밑에 물건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데도 생각보다 다 이렇게 너무 좋다 이렇게 하지만
솥은 안 들어가잖아 여기에.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도 오븐이 들어가면 게임 끝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가 이제 인덕션 밑이잖아요. 참고로 여기 밑쪽에 손 넣는 것도 이건 살아본 사람이 아는 게 제가 코코아를 한번 끓여봤거든요. 근데 넘쳤어요. 코코아 잘 넘치잖아요 우유. 이 사이에 틈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인덕션과 이 돌 사이에 틈? 실리콘 마감 돼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맞아요. 이게 녹아요. 예. 그래서 그 우유가, 코코아가 이 사이로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솥을 놓는 것 자체가 좀 웃기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식색의 위치가 어디래요? 저기서 잡는데 여기 일로 잡는 이쪽을 잡아야죠. 왜냐면 여기에 식색이라면요. 이거, 아니, 상관은 없겠다. 근데 여기를 잡으면, 일단은 여기에는 솥은 느낌 글렀네. 예. 그럼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34평이나 25평이나 삐까삐까하게 수납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한 게 여기서 우리가 이걸 못한다면 식탁을 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식탁이 문제인 게 식탁을 이제 이렇게 놓을까 이렇게 놓을까 하는데 지금 혹시 단톡방에 어차피 A타입도 A타입이야 옆에 이제 알파룸 하나가 있겠지만 어차피 세로로 놓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A타입은 창문이 있기 때문에 방이 있기 때문에 세로로 놓는데 그것도 멀어. 그래서 왜 이렇게 만들어놨지? 우린 아일랜드 이런 방향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이 제가 안 봐도 있을 거예요 아마 단톡방에. 그럼 우리 H타입은 어떠냐? 우리는 어차피 이 안에서 놀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한테 제가 추천드렸던 건 뭐냐면 2, 3년만 살더라도 사람답게 살려면 물건이 여기에 쌓아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식탁을 이렇게 놓으시든 이 비어있는 벽이 하나도 안 깨끗하고 이걸 가만 놔두질 않아 사람들이. 결국은 레일 액자로 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가족 사진이 걸려있어 안 걸려있어? 해바라기 액자 막 별의별 거 다 걸려있더라. 근데 그 레일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그 레일 액자에 그 레일 선 있잖아요. 철심. 그것도 거슬러요 안 거슬러요? 엄청 거슬러요. 그렇다고 나는 꼬꼬핀이라는 거를 발견했어 인터넷에. 벽지 다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 인간은 없고 결국은 저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예쁜 거를 보는 게 아니라요. 안 예쁜 곳을 보고 개선하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요게 예뻐요 안 예뻐요? 요게 만들다가 만 느낌이 나죠. 차라리 이렇게 마감이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건 누가 봐도 여기서 끝난다 하니까 뭐 여기다가 무슨 화분을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영상 뒤에 사진이 아마 들어갈 건데 제가 플로팅 선반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여기까지 똑같은 색깔로 이렇게 그냥 이어붙이는 걸 하면 주방이 더 길어 보여 안 길어 보여요? 훨씬 더 길어 보여요. 그리고 훨씬 더 많은 그릇이나 여러 가지 잡작에 들어가는데 여기가 사실은 1700 정도가 나오고요. 여기가 2200 정도가 나오는데 식탁을 이렇게 놨을 경우에는 여기 밑에 하부장도 가능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지금 저희 클라이언트 분한테는 식탁 큰 거를 쓰고 싶으시잖아. 아이들이 어리니까. 1800 이상을 하려면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만약에 여기다가 하부장을 18cm나 20cm짜리 하나 얇은 거를 하더라도 요 공간이 얼마 나와요? 1500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밖에 못 놓잖아요. 근데 이렇게 놓는다고 해도 사람들이 또 그걸 생각 안 하더라. 뭐다? 의자의 진입 반경. 그래서 저는 여기가 좀 넓었으면 사실은 위아래 똑같이 이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얘도 돌출됐기 때문에 위에를 얇게 해서 또 여기에 공간 남기는 건 아닌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여기를 갖다가 플로팅 선반에서 최대한 컵 같은 거를 모조리 다 여기 넣어서 그릇만 놓는 방식으로 분배를 시켜버리고 밑에 라인 조명 하나 길게 이렇게 이어져 가게 지나가게 해서 조금 이렇게 디자인적인 요소도 좀 감안하고 이 조명은 굳이 안 바꾸셔도 돼요. 그러면 오히려 잘 어울려요. 그리고
하부장은 좀 안타깝지만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전 지금 별의별 아이디어가 다 떠오르는 게 이 부분에만 살짝 하나를 이렇게 크라운을 씌울까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아이디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조명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이렇게 식탁을 놔도 되고 이렇게도 식탁을 놓게끔 하려면 하부장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800짜리를 하셔도 요만큼이 나와도 상관이 없는 게 저희가 한몰령 다리다 보니까 이렇게 놔도 되고 이렇게 놔도 되고 그래서 이거는 살면서 오히려 손님들이 올 때는 여보 잠깐 잡아봐 자기야 이거 살짝만 옮겨보자 해서 그때는 임시적으로 뭐 모든 사람들이 화장실 가기 편하게 옮겨놓고 평상시에는 어차피 사장님하고 자제분들하고 밥 먹는 시간이 틀리거든.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생각보다 의자 안에 짱 받고 식탁을 최대한 이쪽 붙여서 그냥 여기에 3명만 앉는 식으로 평상시 하고 주말에 족발 시킬 때는 또 신랑들이 살짝 밖으로 빼서 뭐 이런 게 가능하거든.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부장은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차라리 없었더라면 위아래로 얇게 가면 되는데 얇게 갔을 때 요 공간을 또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이제 내가 생각하는 방법. 근데 만약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도 나는 하부정에 그 식탁의 잔석을 이렇게 좀 쓰고 싶다 하면 이거랑 정말 비슷하거든요, 저에게. 그러면 그때는 이 부분을 오히려 얇게, 하부장을 얇게 해서 이쪽으로 가게 해가지고, 컨센트도 하나 뽑아서 무선 충전기 하나를 빼는 상황도 가능하고 어차피 그거는 뭐 저쪽 코드가 있으니까 얇게 해가지고 여기 밑에 물티슈나 컵 같은 거 애들컵을 이빠이 이렇게 그냥 꽉 채우게 해도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식탁 놓는 거는 물 건너간 거고 이렇게 식탁을 끄트머리에 맞춰가지고 충분히 앉을 수가 있거든. 왜냐면 우리가 요 넓이로 하는 게 아니라 하부는 요거의 반 정도로만 할 거기 때문에 어차피 1500 정도의 폭으로는 의자 진입 반경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홈스타일링은 좀 잡아버리고 싶어요. 주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건 이제 한번 봐야 되는 게 우리 조 팀장님이 이거를 뽀개버릴 수 있는지. 근데 저는 이런 거는 안 뽀개고 안에 있는 자재만 바꿔서 뭐 미니 홈바를 넣든 뭐든. 근데 거의 안 남을 것 같은데. 들어가요? 그러면 저기 커피 머신은 들어가겠다. 네, 그러면 상관없겠다. 주방은 요 정도 하고 안방으로 갈게요. 자, 안방은 저희 클라이언트 분도 뒤에 계시지만 사실 제가 이거 허락받고 얘기를 하는 게 원래 우리를 알았으면 옵션을 안 하셨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마이너스 몰딩을 보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분하고 지금 친하지 않고 좀 먹먹한 사이라면 절대로 이런 얘기를 못 해드렸을 텐데 이제 장소도 제공해 주시고 나름대로 친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감히 얘기하는 게 이 줄자 혹시 하나 줄 수 있어요? 문 실장님? 이게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게 건설사에서 주는 제품들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저를 모르는 분들도 많죠, 당연히. 그리고 이런 게 있다. 근데 원래대로라면 저희 클라이언트 분이 이걸 왜 하셨겠어요? 되게 꼼꼼한 이공계통 분들은 어정쩡한 데서 할 바에는 그래도 이런 거는 건설사에서 그냥 처음부터 돼 있는 게 낫겠다. 그 마음에서 한 거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물론 지금은 후회하지만 그 이유가 제가 제일 많이 말했던 게 염실장 이거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 기성 가구나 옵션 가구들이 가까이 오셔도 돼요. 이걸 찍는 거니까 이렇게 55cm 밖에 안 돼요, 폭이. 근데 이 55cm라는 숫자가 가장 중요한 게 제 영상을 원래 보신 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오늘이 지금 사전 점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준비 안 했는데 항상 옷걸이를 가지고 와야 돼. 그리고 여름보다는 겨울 사전 점검이 더 유익한 게 여름에는 반팔만 입고 와서 옷들이 얇거나 아예 걸어놓을 옷이 없지. 티셔츠에 반바지만 입고 사전 점검 가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겨울은 잠바가 있어 없어? 그때 겨울 옷 패딩용 옷걸이가 제일 크잖아요. 그 바지걸이에 걸진 않잖아. 그걸 염실장이랑 제가 몇 년 전부터 가져와서 이렇게 걸면요 옷이 어떻게 되냐? 다 돌아가요. 그래서 사실은 요 칸을 저희가 굉장히 싫어해요.
어떤 키 작은 분들은 아까 사실 클라이언트 분도 그러지만 우리 따님 방에 들어가는 붙박이 같은 경우는 이따가 내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키가 작아서 손에 닿게끔 좀 해주고 위에는 수납을 하면 안 되냐는데 그게 제일 말도 안 되는 행동인 거야. 왜냐? 사람은 한 번 정리가 되면 잘 안 꺼내거든요. 이 위에 있는 칸이 가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우리를 시켜, 여자들이. 그래서 이 위에 먼지 진드기 청소기라든지 뭔가 잘 안 쓰는 모자인데 딱 필요할 때 못 찾는 공간이 이 공간이에요. 왜냐면 키가 180, 190 되더라도 이 안쪽 깊숙이까지는 시야성이 확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브라스코에 오실 경우에는 위아래를 수납을 하고 이 공간이 밑으로 들어와서 서랍화가 돼 있어야 돼요. 서랍이 많이 필요해요, 저희 와이프들이. 그래서 거기다가 양말, 팬티, 막 이런 속옷 이런 것들을 모자, 장갑 이런 걸 놓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걸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뒤에 서 계신 우리 클라이언트 분이 당연히 나빠하실 텐데 어차피 이거는 잘 한 거야. 옵션으로 한 건 한 거지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안 돼 있고 붙박이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한센, 리바트나 뭐 브라스코 포함해서 이런 데를 돌아다니신 분들이 계신데 이럴 때 이런 정보가 없는 상태면 미처 생각지 못하고 다 비슷하겠지. 어차피 그런 물건이 쓸만하니까 팔고 있겠지 하고 막상 이제 시공이 돼서 이불을 넣으면 염실장이면 어떻게 돼요? 이불이 배부르죠 이제. 네, 배가 맞아요. 배부른다는 표현을 쓰는 게 여기에 제 파카 걸면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 55cm라는 이 뎁스가 공간이 옷을 걸었을 때 최소의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즉 남방이나 블라우스나 원피스 같이 어깨폭이 좁은 것들은 걸리는데 지금 사장님이 입고 계신 패딩도 영상에서 보여줬었지만 좀 경량 패딩이거든요. 근데 우리 막 그냥 아이다나 막 노스페이스 두꺼운 거 있잖아요. 막 뭐 900짜리들 막 이런 거는 이거를 다 밀어냅니다. 네, 그래서 슬라이딩으로 하려고 하신 분들이 또 있어요. 그 경험을 가진 분들이. 근데 슬라이딩을 하게 되면 여기서 10cm가 12cm가 더 튀어나와.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여기 보시면 이게 굉장히 약하잖아요. 이 뒤에가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즉 뒤에 결로 문제 때문에 이제 이거를 떨어뜨려 놨는데 사실은요 결로하고 붙어있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이런 걸 하나 배우시면 되는 게 결로가 생기는 집에 사실 건설사들이 약간 만회하기한 이 핑계가 붙어있기 때문에 결로가 생기는 건데 물론 영향이 주는 집이 한두 개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경험해본 결로가 생기는 경우는 붙박이를 떨어뜨린다고 해도요 이 벽은 이미 결로가 나는 벽이야. 이미 내장재가 열 처리가 뭐 이런 단열 처리가 잘 안 돼 있어 가지고 어차피 벽지에 계속 물기가 생기더라고요. 예, 붙박이를 떨어뜨려 놔도 그거는 그 결로 원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왜 이거를 그러면 가구점들이 떨어뜨려 놓냐? 나중에 건설사들이 이거를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일단은 고쳐줘라는 게 편의상 더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원래 이런 얘기를 저도 막 고발당할까봐 할까 말까 맨날 이제 좀 걱정을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는 결로가 생긴 세대들이 많이 없어요, 사장님.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가 디젤이나 가스, 뭐 휘발유 차량의 장단점이 이미 요즘에는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냥 연비 차이나 뭐 이런 소음 차이도 많이 안 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옛날에 디젤 차량 사면 경기 소리 난다. 이게 계속 지금 전기차가 팔리는 마당까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뒤에가 많이 비어있고 사실 판이 너무 얇다. 이거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마이너스 옵션으로 끝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밑에 깊은 수납을 하나 집어넣는 게 나은데 사실 제가 지금 저희 클라이언트 분한테 너무 고마운 게 어떻게 보면 잘 되어 있는 케이스보다는 못 돼 있는 케이스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조금 손해보는 케이스를 시청자들이 봤을 때 더 이해하기는 또 쉽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매 아파트마다 부장님 저희 거 찍으셔도 돼요. 차라리 찍어주세요. 저희도 다음에 입주할 때는
부장님이 지금 이걸 저희 집을 씹어줬기 때문에 대신 더 싸게 해주셔야 돼요. 이러면서 이제 어쨌든 억셉트 할 건 다 억셉트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이거 하나는 얘기해요. 어쨌든 간에 화장대까지 옵션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단차도 없이 일자로 가는 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 일을 좀 좋은 의미를 찾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붙박이가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바로 침대를 한번 여쭤볼게요. 무슨 침대 놓으실 거예요, 고객님은? 지금 집에 기존에 있는 거죠? 네. 헤드가 있는 거야, 없는 헤드 거야? 있어요. 헤드 있죠? 네. 이거를 생각을 안 하더라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사이즈가 몇 짜리예요? 대략적으로 킹, 퀸. 이 뒤에 있는 비상대피실 앞에 있는 이 베란다를 쓰실 것 같아요? 안 쓰실 것 같아요? 거의 안 쓰겠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해요. 침대가 양쪽이 프레임이 있는 제품이에요? 아니면 딱 매트리스 크기로 떨어지는 제품이에요? 이게 한 5cm씩. 아, 그럼 1600이야? 제가 1600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직 입주 안 하신 분들은 이거를 꼭 보고 느끼시면 돼요. 자, 우리는 여기다 침대를 놓게 되면 정확히 뛰어넘어가야 되는 상황을 연출해요. 그래서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1600짜리를 여기다 놓으면 그냥 이 정도 중간 정도에다가 맞추지 않는데 중간에다 맞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면 사람이 동선이 나와야 된다면 그냥 이 끄트머리에 붙이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헤드의 높이가 또 얘랑 닿을까 말까 그런 것도 걸리지. 결국은 여기에다 맞추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한 48cm 정도의 공간 나오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충분히 문제 없어요. 아무래도 이 문을 열겠지? 그래서 블라인드를 하면 된다, 안 된다? 네. 블라인드가 딱 사장님 키에 맞춰서 영원히 올려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그럼 침대를 만약에 저희한테 새로 맞춘다 하면, 그럴 때 이제 중요한 게 헤드가 한 요 정도 되죠. 한 10 몇 cm. 그러면 2100을 잡으시면 돼요. 제가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게 아니라서 이게 고정이 안 되나 보다. 자, 보세요. 거꾸로 해야겠다. 여기가 2100이에요. 지금 분명히 안에가 55cm 밖에 안 되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얘가 더 많이 튀어나온 거 아세요? 왜냐면 뒤에 공간을 떨어뜨려 놨다, 안 떨어뜨려 놨다?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항상 얘기한 게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사장님의 침대를 놓는 순간에 요 정도의 공간이 남아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 헤드가 있고 없고가 이렇게 치명적인 거예요. 여기지? 만약에 헤드를 안 하셨더라면 한 여기에서 하는데 요 차이가 엄청 나요. 사람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왜냐면 사람이 서 있냐 아니면 들어가서 열어야 되냐 그 차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59 타입도 그렇고 84 타입도 그렇고 붙박이를 하시는 분들이면 침대를 미리 사러 가는 거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현명하진 않은 거고, 근데 우리 소비자는 있는 거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선 제외됩니다. 대신에 이제 저는 그 생각은 했죠. 오죽하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헤드를 여기다가 놓는 사람들도 있대. 왜? 도저히 요 앞에 있는 공간을 자기는 용납이 안 되고, 여기도 공간이 나와야 되는데 공간이 안 나올 바에는 매트리스라도 밟고 가끔이라도 넘어가는 헤드가 있으면 김병만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여기 쪽에다가 헤드를 놓는데 그게 말이 되냐? 근데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사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안방은 마음대로 살거든요. 집들이에서 빠지니까. 어떠한 이쁜 집보다 중요한 게 동선이 잘 나오는 집이거든, 생활 동선이. 그래서 저는 그래도 사장님은 상관없는 게 여기다 두되, 제가 생각을 했을 땐 오히려 이거를 끝까지 미는 게 맞아요. 지금 사장님의 형제라면. 그 이유가 뭘까?
그게 뭐냐면 바로 1600이라는 우리 침대 사이즈를 반대 방향에서 생활 동선을 잡아야 돼. 그게 뭐냐면 이거거든. 여기까지가 침대다 하면 최대한 이제 커튼에 간섭이 안 생길 정도로 최대한 이렇게 밀면, 그러면 한 요 정도는 빼야지. 적어도 여기에 있는 녀석 두 개는 넓게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있고, 여기에 있는 공간은 잘 안 쓰는 그런 가구들을 집어넣는 게 맞지 않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이거는 어차피 이사를 오실 때 이게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을 열려있는 상태에서 설치를 해보시면 되게 눈에 잘 보일 겁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드레스룸까지 보여드리면, 이제 드레스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A타입이나 H타입이나 B타입이 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클라이언트 분은 여기다 이제 스타일러를 집어넣으실 것 같은데, 스타일러 집어넣는 건 좋고 여기가 문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문이 없으면 여기다 스타일러 놓는 것도 웃깁니다. 먼지가 다 돌아다녀요, 이 잠자는 방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여기를 놔두고 여기를 철거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왜? 여기다가 붙박이를 넣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차라리 저기다가 하지 마. 여기도 무려 3,300이 나오기 때문에 10자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11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차라리 붙박이를 길게 해서 아예 드레스룸에 옷이 앙드름이 아닌 이상은 옷도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를 붙박이화 시키고, 여기는 평상시 입는 옷을 조금 대기시켜 놓는 장소로 써서 아예 이 자체를 정말 수납이 잘 되는 드레스룸으로 만들어 버리는 게 좀 낫죠. 그리고 바깥쪽은 화장대가 그러면 없잖아요, 이 옵션을 안 하면. 그죠? 네, 여기에다가 굳이 화장대를 이상한 거를 사다 놓지 말고 이거를 저희가 제작이 돼요. 저희도 옵션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몸인 것처럼 꾸미고, 이쪽은 오히려 비워놓은 상태에서 침대를 반대 방향에다가 놓는 게 그래도 방을 좀 넓게 쓰지 않냐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미 옵션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침대 위치만 제가 조정을 해주는 거지 굳이 크게 물건을 살 필요는 없고, 대신에 만약에 이 집이 저희 클라이언트 분이 이사를 갈 생각이 없고 여기서 쭉 아이들을 키울 생각이 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맨 끝에 있는 따님 방에는 붙박이를 하는 건 하는데, 중간에 있는 방에는 붙박이를 오히려 안 하고, 나중에 살면서 붙박이가 모자라면 저 안쪽에 그냥 이걸 전체 일자로 붙박이화 시키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여기는 어차피 노마드로 찍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옵션을 유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방으로 갈게요. 자, 이제 아이들 방인데, 일단 컨소시엄 중에 푸르지오가 아닌 건 확실한 게 창문이 정말 크네요. 대림이나 푸르지오보다. 그죠? 근데 이걸 또 애매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끝까지 내려온 것도 아니고. 근데 창문 큰 게, 여기는 저희가 지금 저층이잖아요. 고층일 때는 좀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애들이 침대 위에 올라가면, 그래서 방충망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죠? 많이 하셨을 거예요, 공동구매에서. 일단 여기로 따지면, 여기 방이 그렇게 작지가 않아요. 염실장 이게 얼마였죠? 이거를 안 쟀나? 아까 2,900. 2,900. 그러니까 이상하게 왜 여기가 집이 더 넓어 보일까를 아까부터 제가 계속 속으로 고민했는데 그 이유를 알았어요. 사장님, 평균보다 여기가 천장고가 10cm 더 높은 거 알고 계시나요? 저층이요. 원래 전체 높아요. 아, 저층이라서 그런 건가? 저층이랑 조금 높을 수도 있어요. 아, 어쨌든 이 집은 천장고가 2,400에 2,500이에요. 2,300에 2,400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 쾌적해 보이는 거고, 같이 들어오세요. 이쪽에서 저를 찍으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아이들 방을 꾸밀 때는 사장님이 옆에 계시면 안 나올 것 같아요. 붙박이를 뭐 이렇게 길게 하는 것도 있고 별의별 거 있는데, 저는 무조건 얘기하는 게 이 집을 전세, 월세 또는 매도를 할 사람이면 여기에 붙박이 하는 게 맞아요. 이거는 아무리 넓게 나와도 정사각형이 아니에요. 직사각형이에요. 결국은 붙박이에 여기에 침대를 놓으시고 건너편에 서재를 해야 돼요. 물론 옆에 있는 방에 이제 그 썩을름의 기둥이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는 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창가
창가 밑으로 이렇게 침대 놓는 거는 대학생이 아닌 이상은 안 했으면 좋겠고, 게스트룸을 쓰기에도 여기 침대를 옆으로 놓기에는 좀 이상할 것 같지 않아요? 창문 밑에? 추워요. 느낌 자체가. 로일 이중창을 써도요, 똑같이 느낌이 추우면 추운 거야.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여기에는 책상이나 피아노가 아니라 붙박이가 가야 돼요. 지금 따님이 몇 살이었죠? 저학년? 1학년? 1학년 아이들 8살, 9살이 여자애들이 엄마가 주는 대로 입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지들 옷 어지러 높여면서 맨날 입는 옷만 입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기에 붙박이 가야 되는데, 이제 5구 타입이 지금 없으니까 설명드리는 거예요. 5구 타입은 이거보다 좁잖아요. 너무 좁아지니까 이제 브라스코에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 기술자들이, 염실장 이쪽으로 한번 돌려서 보여주면, 우리 기술자분들이 이걸 스위치를 갖다가 측면으로 빼고 이걸 끝까지 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집은 84 타입이기 때문에 84 ABCD EFG 이쪽은 1700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큰 붙박이가 들어가고, 끝까지 빼는 게 답답해 보이진 않아요. 원래 끝까지 빼는 게 좋긴 좋아요. 옷 훨씬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아들방이 아니거든. 딸방이라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측면에 거울을 하나 붙이는 게 최고로 좋아요. 그래서 요즘 건사사 중에 옆에가 아예 옵션 처음부터 전신 거울 되어 있는 게 그게 맞는 거야. 그 제주 돌하루방 집어넣는 칸막이가 정답이 아니었어. 무조건 거울이 좋아. 그러면 성인들도 자기 방이 아닌데도 사모님도 출근하실 때 갑자기 화장실을 보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하고 나가는 경우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 끝에 있는 방은 항상 중간에 있는 방보다 넓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가고, 그 앞에는 이제 사장님도 저희 거를 하신다면서요? 그게 마음에 들었나요? 원래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설명을 들어서 괜찮아? 사모님도 오케이 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수납 침대는 사실 수납 침대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붙박이를 눕혀놓은 거. 그래서 아예 이쪽 라인은 같이 통일시켜버리고, 아직은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거실에서, 식탁에서 공부를 하니까 여기에다가 너무 비싼 그런 책상을 하는 것보다는 교구장이나 이런 걸 놓고 정리만 잘 되는 방으로 유지하고, 잠도 여기서 안 자, 얘네들. 동생한테 뺏길까봐 셋이서 잘 거고, 사장님이 여기서 주무실 확률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방은 됐고, 두 번째 방으로 이동할게요. 자, 제가 이쪽에 강동구, 염실장, 우리가 요즘에 이쪽 강일동, 상일동, 강일동, 미사 이쪽에 많이 왔잖아요. 네. 여기 보면 이게 이쪽 구청의 계획이더만, 이편한 어반브릿지인가? 거기도 그렇고, 제일풍경채도 그렇고, 그놈의 뭐 디자인 특화한다고 해서 기둥이 많아요. 근데 이 기둥이 바깥에 있으면 상관없어, 나는. 근데 안쪽으로도 들어와, 안 들어와? 그래서 아파트가 튼튼히 하겠지, 더. 근데 글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아파트 외관이 아무리 예뻐도요, 입주 예정자들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아내가 더 중요해. 솔직히 고용 부분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출퇴근만 하는 아빠들이 더 많지 않을까? 예. 놀이터가 아무리 좋아도 주말에 에버랜드 놀러 가잖아. 그러니까 그거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 끝내주는 조경을 절대 폄하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아무리 주방 단지 특화 뭔가 해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집 안에가 넓냐 안 넓냐 잘 되냐 이거밖에 없어. 관심사가. 사람들은 자기 집이 중요해. 근데 짜증나. 그래도 다행인 줄 아세요. 왜냐면 염실장 옆으로 가주셔야 돼요. 이거 찍을 거거든. 여기가 기둥 있는 데도 있어. 그게 제일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골 때리는 거 얘기 드릴까요? 여기도 기둥 있고 여기도 기둥 있는 데가 있어. 그거 욕 나와요, 사장님. 뭔가가 테트리스 해야 되는데 기계 이상으로 일자가 아니라 이게 안 들어가, 블록이. 딱 그런 상황이어서 사장님은 상관없는 게, 여기 붙박이는 좀 더 작은 게 들어가거든요. 여기는 오히려 이 스위치를 옮길 수만 있다면 저는 끝까지 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는 1400밖에 안 나오거든.
그래서 오히려 1400일 때랑 1700일 때랑 느낌이 체감이 정말 틀려요. 옷 집어넣는 게. 그래서 오히려 저쪽 방 거울을 하기 위해서 그대로 가고, 어떻게 보면 저쪽하고 이쪽 방이 같은 사이즈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쪽 방은 그대로 집어넣어서 거울 시공만 하면 되고, 저희는 이게 이제 옮겨져야 돼요. 대신에 이게 손상이 되면 안 되니까. 근데 지금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옆으로 돌렸을 때는 끝까지 가는 게 낫고, 이게 안 됐을 경우는 그래도 최대한 한 통 반짜리를 집어넣는 게 맞고, 침대 위치 똑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해답이 아닌 게,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 자제분 두 분 중에서 여기에도 대학생이 아닌 이상은 침대, 붙박이 또는 책상, 책장, 즉 이 네 가지 아이템이 다 들어가야 되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제가 침대를 이렇게 한번 놔본 적이 있거든요. 여기는 아마 안 될 거야. 2m가 넘어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기둥이 여기서 끝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침대를 놓으면 이 공간이 일단 죽어버려요. 쓸데없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저희도 만약에 미니어처로 맞춘다고 해요. 그냥 메모리 패드로, 매트리스도 아니라, 이 공간이 어차피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의자 진입이 안 되거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렇게 침대를 놓는 순간에 제일 이쪽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제일 모델하우스 때 사람들이 많이 속는 게, 모델하우스 때는 H는 모델하우스도 없었지만 A타입도 마찬가지야. 이 문이 달려 있었어? 없었어? 없어요. 모델하우스에는 문이 안 달려 있어요. 문이 안 달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경할 때 어떨 때는 진짜 그런 집 많이 봤거든요. 여기까지 책상 나와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얘기하는 게, 여기까지밖에 방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데드 스페이스입니다. 어떤 물건도 못 놔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여기가 붙박이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가 침대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책상을 갖다가 어찌했든 간에 여기에다는 지금 못 놓지만 여기에라도 뭔가를 러비룸을 이용해서 위에도 책, 밑에는 책상 큰 거 또는 기역자로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침대를 놓는다, 이 기둥을 떠나서, 그러면 요만한 책상밖에 안 들어가요. 그럼 건너편에다가 놓으면 되죠. 건너편도 마찬가지예요. 건너편도 여기에 침대가 고, 붙박이를 안 할 거면 모르겠는데, 붙박이를 안 하면 이제 비교 대상에서 빠지는 거죠. 저는 지금 네 가지가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하니까. 그럼 붙박이도 문이 열려야 돼, 안 열려야 돼? 열려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1200짜리 책상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84 타입의 방인데.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표현을, 이런 격안된 표현을 원래 쓰면 안 되지만, 이렇게 한 번만 쓸게요. 붙박이가 있는 쪽은 어차피 이 라인은 망쳤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망친 것보다는 뭔가를 이 붙박이의 무늬라든지 이런 느낌 때문에 어떤 활동적인 거 하기가 어려우니까, 아예 어차피 복지부동의 침대를 여기다가 집어넣어버리고, 나머지 부분을 조금 개방감 있어서 문을 열었을 때, 아, 그래도 이 방이 치우면 사람집이다 라는 거를 암시하는 게 나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사장님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딱 지금 저학년의 젊은 부부들이 인스타나 핀터레스트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환상에 젖어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침대가 여기 있고 벙커처럼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앞에 책상이 달려 있어서 이렇게 막 기지처럼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많이 올라오지 않아요, 그런 사진들? 그거는 이 방바닥이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로봇 청소기도 못 들어가고, 치우는 것도 애들한테 시키지 우리도 못 치워. 짜증나가지고 너무나 밑에 굴러 들어가고 이런 게 많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중간에 있는 비어있는 공간을 확보를 하냐 안 하냐가 정말 중요해요. 절대로 이 집은 큰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면 제가 오늘 작은 방, 주방, 거실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 끝나고 이제 커튼 설명 한번 들으시죠. 커튼은 어떨까요? 네, 우선은 저는 더 커튼 염대성 실장입니다. 아까 사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촬영하고 있는 현장은 올림픽 파크포레온 현장이고, 커튼 브리핑 드리기 전에 요즘 이제 입주 일을 하다 보면 커튼 블라인드 쪽에 관심이 예전보다 엄청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고객님들께서. 그래서 왜 이게 입주 시장에서 관심도가 높고 중요하냐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사실 신축 입주 아파트의 내부 자재들은
사실 뭐 건축 기간이 있긴 하지만 거의 다 새 거거든요. 내가 처음 쓰는 거라 뭐 구축을 매수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전체를 다 철거하고 올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자재들에 많이 신경 쓰시겠지만 이제 신축 입주하시는 분들은 보통 가구, 간접 조명이나 조명 공사, 기타 오브제 또는 마지막으로 커튼 이런 입주 품목들만 잘 조화롭게 구매하셔도 거의 반 인테리어 한 거 정도의 큰 효과를 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관심도가 많이 높아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거실, 안방, 작은 방들에서는 어떤 걸 설명드릴 생각이냐면 여러 가지 이런 안들 꼭 무조건 이렇게 사세요. 파크포레오는 이렇게 사야 정답입니다. 너무 이런 자극적인 멘트보다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좀 말씀드리면서 장단점을 좀 비교해 드릴까 해요.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실에서는 아무래도 거실은 블라인드보다 커튼 수요가 훨씬 더 많아요. 그거는 저희 커튼 업계에서 커튼을 많이 추천한다도 있지만 실제로 의뢰가 거실처럼 메인 공간은 고객님들이 많이 디자인도 좀 찾으시고 보온이나 이런 기능적인 것도 많이 찾으셔서 예전에는 블라인드가 한 40%, 커튼이 60% 팔렸다면 요즘 시장 23년, 24년, 뭐 이제 다가올 25년에는 아마 커튼이 거의 90%, 블라인드가 10%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그럼 나는 이 거실에 커튼을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맞춰야 되느냐? 몇 가지로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제일 첫 번째는 가장 정석적인 영역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기능이 좋은 거치 하나와 디자인적으로 쓸 수 있는 속지 하나, 다른 말로 그냥 거치 속지 세팅이라고 해요. 이거는 특별히 어떤 대단한 추천이라기보다는 우리 고객님들,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동네 커튼 가게든 구경하는 집이든 입주박람회든 어디든 가장 기본 세팅이 그냥 거치 속지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의 가장 큰 장점은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호불호가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치 속지를 써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징적으로 이것 때문에 불편하다 저것 때문에 편하다 보단 그냥 무난하게 쓰시기 좋다, 그냥 낮 시간에는 얇은 속지 하나 쭉 펴놓고 밖에 보이는 뷰를 좀 데려가는 거고, 저녁 시간에는 얇은 속지가 사생활 보호가 안 되니까 거치를 쭉 닫아서 사생활 보호를 만들어주고, 다시 또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거치를 걷어서 속지로 뷰를 데려가는, 이렇게 거치한테 기능을 주고 속지한테 디자인을 주는 가장 정석적인 구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네들의 단점이라기보다는 이 거치 속지를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너무 무난해서예요. 대부분 그렇게 써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난 저번 집에서도 거치 속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번 집에서는 좀 다르게 해보고 싶어요 라는 니즈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요즘 신축은 예전들에 비해서 막 5m, 6m 가로가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84 타입 기준에 지금 여기가 4,500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치가 들어가면 이만큼이 거치가 차지하고, 걷어놔도 그래요. 이걸 바짝 걷어놔도 거치가 이 정도는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뒤에 속지가 깔리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덩치 두 기둥이 들어갔을 때 공간감이 좀 좁아 보인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100이면 100다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여기서 어떤 솔루션을 드리냐면 그냥 거치를 빼시라 그래요. 고객님, 그러면 첫 번째, 저번 집에서 거치 속지를 써보셨고, 두 번째, 지금 집을 조금 더 미니멀하고 넓어 보이게 쓰고 싶다라고 하면 거치 속지를 사시는 게 정석이긴 하지만 이렇게 거치를 빼고 구매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라고 하고, 이걸 보통 시장에서는 두 가지 단어로 말하는데, 첫 번째는 차르르 커튼, 두 번째, 저희 브라스코 홈스타일링 팀에서는 중지 원단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겉지는 두껍고 속지는 얇으면 얘네들은 그 중간에 있는 원단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겉지랑 속지를 같이 쓸 때는 겉지가 기능을 해줬고 속지가 디자인을 해줬으면 얘네들은 하이브리드처럼 뒤에 있는 속지 원단이 다 해주는 거예요. 대신 이 속지가 얇으면 안 되겠죠, 밖이 다 보이니까. 네. 그래서 이 속지를 조금 두껍게, 밀도가 아주 높게 제작된 원단을 사용해서 겉지의 기능적인 역할과 속지의 디자인적인 역할을 한 제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저희 브라스코 홈스타일링 팀에서는 그걸 포그 차르르 또는 중지 원단이라고 하고, 이거는 시중에 판매되는 게 많은데 회사들마다 밀도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밀도를 꼭 체크하셔야 되고, 저희가 자부할 때는 보통 저희 매장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포그 차르르가 거의 국내에서 탑이라고 보통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사생활 보호가 중요하죠. 엄청 잘 돼서, 그거는 영상에서는 사실 표현이 잘 안 되고 사진상으로도 니네가 설명하는 차르르 어디 가도 있던데? 라고 하시면
크게 비교가 안 돼요. 다만 꼭 한번 밀도를 보고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직접 문의를 주시면 영상 자료나 아니면 사진 자료 또는 저희 매장에 내방하셔서 시중에 유통되는 차르르가 저희 매장에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두께 비교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컨셉 말고 겉지속지 컨셉 말고 두 번째 컨셉 네가 영상에서 말한 대로 하나만 써보고 싶어. 근데 그게 겉지가 아니라 두꺼운 속지를 써보고 싶어 라고 하시면 꼭 그냥 이렇게 사야지가 아니라 실물을 꼭 보시고 만져보시고 차단력도 테스트 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누구냐면 오케이 그러면은 뭐 겉지 속지 1번도 싫어. 두 번째 뭐 차르르 중지 하나 쓰는 것도 싫어. 이러면 세 번째는 요즘 이제 인스타나 이런 홈스타그램들을 보면 아주 핫한 제품들인데 보통 통칭 스마트 커튼이라고 하고 저희는 이거를 안나리풀 제품을 이제 정품 제품을 취급하고 있어요. 안나리풀. 걔네들은 어떤 방식이냐면 제가 이 영상의 편집 때 아마 우리 루카 부장님께 그런 시공 사례들도 이렇게 영상에 띄워주실 수 있게끔 보내드리겠지만 되게 좀 특이해요. 뭐 옛날로 치면 버티컬 같은 느낌인데 원단이 이렇게 서 있을 때는 사이로 다 보이고 얘네들을 이렇게 뒤집어서 눕히면 차단이 되는 그냥 중지랑 비슷한 느낌의 겉지 속지를 한 레일에 깔아놓고 회전을 통해서 열고 닫고가 가능한 제품인데 제가 이게 입주할 때 왜 없었어요? 사실 말로 드리는 설명보다 아마 영상을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루카 부장님께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작동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에 뭐 더 커튼 또는 안나리풀 검색하셔서 저희 인스타나 이렇게 들어오셔 보시면 아마 훨씬 더 이해가 좀 빠르실 거예요. 제가 넣어드릴게요, 영상.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겉지 속지 너무 추천. 뭐 정석. 두 번째 중지. 사실 이건 저희가 제일 잘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안나리풀. 아까 우리 고객님께 잠깐 설명드렸지만 가성비는 1도 없지만 고급스러움은 데려갈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추천해드리고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너는 지금 너가 촬영하고 있는 걸 우리 앞에 고객님이 보고 계신데 만약에 우리 고객님이 니네 매장에 오면 넌 어떤 걸 추천하고 싶니? 해서 잠깐 아주 조금만 우리 고객님 댁을 추천해드리고 이 현장을 추천해드리자면 영상에 담길지 모르겠지만 우리 고객님 댁은 조경뷰가 되게 좋은 집이에요. 이렇게 앞에 소나무도 많이 보이고 지금은 첫 입주고 겨울이라 아직은 풍성하진 않지만 얘네들은 아마 훨씬 더 초록색 느낌이 더 강해질 거거든요. 여름에 장난 아닐 거야. 그래서 우리 고객님 댁은 겉지 속지를 다 써서 너무 답답하게 가는 것보단 저는 두 번째 추천 중지나 세 번째 추천 안나리풀을 추천해 드릴 건데 사실 안나리풀은 뭐 추천해 드릴 것도 없어요. 딱 보시고 가격 맞아 디자인 맞아 그럼 사시는 거고 개인적인 추천은 두 번째에 더 가까워요. 뭐냐면 중지 원단. 근데 고객님께는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중지 중에는 가장 흔하게 쓰는 고밀도 시폰지를 보여드릴 거고 걔네들의 특징은 외부에서 차단력이 매우 뛰어나고 햇빛 차단도 잘 되고 사생활 보호도 잘 되고 그리고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라 우리가 흔히 인스타에서 보는 예쁜 집들은 거의 다 그 고밀도 포그 차르르라고 보시면 돼요. 흔히 말하는 펜션뷰. 맞아요. 근데 아까 제가 왜 조경을 미리 사전에 깔고 설명을 드렸냐면 두 번째 추천은 이건 또 저희의 제품 라인업 중에 하나인데 그런 중지 원단 중에 린넨 홈방지들이 있어요. 요즘은 린넨에 대한 관심도도 되게 많이 높아졌거든요. 근데 린넨지를 잘못 쓰면 요즘 린넨 많이 쓴다던데요. 저도 린넨 쓰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사면 안 돼. 린넨 그 고유의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너무 고급스럽고 소재적으로도 좋고 린넨이란 단어적으로도 되게 긍정적인데 구김이나 먼지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린넨을 고르실 땐 항상 저희 상담할 때 꼭 보여드리긴 하거든요. 혼방률이나 원단의 그런 섬유 이 퍼센테이지를 보긴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적절 퍼센테이지의 비율이 있는데 적당하게 혼방되어 있는 린넨을 고르시면 꽤 예쁘게 떨어지고 구김도 좀 덜 가고 먼지도 좀 덜 생겨요. 대신에 린넨의 고유의 느낌, 볕이 딱 들었을 때 생기는 그런 텍스처감들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단들은 우리 고객님처럼 조경뷰가 예쁜 집들에는 써주면은 낮에 살짝 이렇게 닫아놔도 되게 예뻐요. 그냥 커튼을 무조건 저녁에 닫고 낮에 걷고 0 아니면 1이 아니라 이 빛이 들어오는 빛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패브릭 디자인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고객님은 오시면 겉지 속지는 없을 거예요. 저의 개인적인 추천은 두 번째 후보
중지를 쓰시는데 고객님 성향에 따라서 그걸 좀 더 부드러운 느낌으로 갈지 아니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린넨 원단을 써서 조금 텍스처감 있게 갈지 이거를 결정할 때는 아마 제가 빗에 비춰드리겠죠? 그럼 우리 고객님은 그렇게 빗에 투영되는 원단의 텍스처를 보고 실장님 전 보니까 깔끔한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포그차르로 가는 거고 실장님 전 보니까 저희 집 뷰랑은 질감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조금 질감을 넣어서 그런 집에 좀 텍스처감을 더 강하게 주는 원단을 선택해도 되는 거고 근데 고객님이 둘 다 보셨는데 야 나 그냥 안나리풀이 좋아. 그럼 그냥 그걸 안나리풀 사시면 돼요. 안나리풀은 뭐 특별한 설명이 없이 보고 마음에 들면 사는 거고 봤는데 나는 커튼이 좋아. 그러면 안 사실 수 있는 거라 안나리풀은 특별히 장단점이 없어요. 그럼 실장님 안나리풀 유행 탑니까? 탈 수도 있죠. 사실은 어떻게? 안나리풀. 뭐 예를 들면 지금 반짝 유행이라 많이 팔릴 수도 있지만 아니 디자인적으로도 탈 수 있어요. 그래서 색깔이 있는 걸로 하니까 그래요? 뭐 그것도 그렇고 그냥 항상 커튼 시장은 아주 오리지널 애들 거치속지나 차르르나 린넨 같이 20-30년 동안 팔려도 계속 팔리고 있는 애들은 유행을 안 타요. 근데 가끔 보면 스칸디나비아 패턴 어떤 뭐 유니크한 색상 그 다음에 갑자기 유행하는 디자인들은 한 1-2년 바짝 팔리다가 또 갑자기 안 팔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나리풀이나 이런 유니크한 제품들의 리스크는 딱 그거 하나 유행을 탈 수도 있다. 근데 하지만 얌전한 무늬도 있지 않아요? 뭐 무늬를 떠나서 그런 제품의 사용 방법을 말씀드린 거 유행에 대해서. 근데 크게 걱정하지 않으실 건 실제로 되게 트렌디한 제품을 사시는 분들은 유행을 타는 걸 그냥 무시하세요. 그냥 내가 좀 더 트렌드 세터가 된다는 느낌이라서. 그걸 얘기한 게 아니라 네네. 여기 3년 뒤에 이사를 만약에 우리가 갔을 네네네. 때 가져가기 용이하냐 이거야. 그건 용이하지 않아요. 왜요? 수선이나 이런 면에서는 무조건 커튼이 더 유리해요. 근데 이게 되게 제가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너네 뭐 비싼 거 팔아먹으려면 안나리풀 다 용이하다고 해야지 왜 그래. 뭘 팔아먹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우리 고객님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려고 찍는 거기 그럼. 때문에 사실 좋은 것만 말해서 비싼 걸 팔고자 하는 건 저는 장사꾼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고객님께 장점도 알려드리고 단점도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안나리풀이라는 제품이 무조건 비싸니까 좋으니까 무조건 사세요 보단 안나리풀은 너무 트렌디한 제품이고 고급스럽지만 수선이나 이런 거엔 단점이 있으니까 만약에 고객님들이 이사가 계획이시거나 또는 거주기간이 짧으시다면 안나리풀보단 커튼이 나은 거고 왜 그러냐면 지금 천장고가 높단 말이에요 10cm가. 근데 다음에 이사 간 집이 우리가 알고 있는 2300 물론 커튼 박스는 안에는 또 깊지만 여기가 더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럴 때 그 중지를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수선하기가 그래도 좀 용이한 거. 맞아요. 커튼은 조금 더 용이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참고하셔서 상담하시면 좋고 또는 고객님들이 물어보지 않으셔도 제가 먼저 말씀드려요. 예를 들면 안나리풀을 고르시는데 고객님 거주기간이 어떻게 되세요? 근데 2년이야. 그러면 조금 다른 안을 드릴 수도 있고 안나리풀을 고르셨는데 거주기간이 뭐 12년이야. 그럼 너무 추천할 수도 있고 아까 소재 고르는 것처럼 여기까지가 제가 우리 고객님 댁의 브리핑이었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또 1번을 고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야 네가 말한 대로 차르르도 잘 들었고 안나리풀도 잘 들었어. 근데 나는 거치속지를 살 거야. 그런 분들한테 조금의 팁을 드리면 거치속지를 고를 때 요즘 유행에 맞게 잘 고를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요즘 정보가 되게 많으니까 실제로 저한테도 그런 상담을 많이 요청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실장님 어떤 거에서 봤는데 거치를 가구색이랑 똑같이 사라던데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무슨 뜻이냐면 정확히 표현하자면 톤 앤 매너를 맞춰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구색이랑 똑같이 사세요가 아니라 가구의 톤과 비슷한 느낌을 사세요가 맞아요. 예를 들면 내가 소파가 브라운이야. 그러면 똑같은 색 살려면 커튼 브라운 사야 되잖아요. 좋은 추천이 아니에요. 내가 소파가 와인이야. 뭐 초록이야. 그럼 거치 초록? 좋은 추천이 아니에요. 아니야. 무슨 뜻이냐면 내 소파가 그레이야. 그럼 그거는 보통 모노톤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치도 꼭 그레이를 사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모노톤 계열에 있는 걸 사면 하다못해 돼요. 그냥 핑크가 아니라 파스텔 핑크. 맞아요. 뭐 이런 예를 들면 내가 소파가 베이지야. 그러면 꼭 베이지 거치를 사야 되는 게 아니라 베이지인데 내가 집을 넓어 보이게 하고 싶어. 그러면 샌드색을 사도 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색은 다르죠. 하나는 샌드고 하나는 베이지야. 근데 뭐가 맞죠? 톤의 계열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라디에이션처럼 되지. 맞아요. 또는 내가 소파가 베이지인데 나는 집을 좀 아늑하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 진 베이지를 사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딱 하나.
소파 또는 가구랑 커튼색을 맞추면 좋습니다에 꽂히시면 안 되고 그런 톤을 맞춰주는 거에 꽂히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팁은 겉지를 꼭 넣으실 거라면 내 집에 있는 가장 밝은 색, 예를 들면 지금 이 영상에 나오는 거에서는 바닥이 제일 밝거나 도배가 좀 밝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톤과 가장 유사하거나 얘보다 한 톤 밝으면 좋아요. 그러면 집이 조금 더 넓어 보여요. 마지막 색보다 어두우면 여기서 분절되는 느낌도 생기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공간이 조금 더 좁아 보이는 느낌도 생기기 때문에 맞아요. 뭐 요약한 팁은 이거예요. 겉지 속지를 들어갈 땐 기왕이면 이 겉지는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어때요? 공간감이 확 생기죠. 이런 색 커튼이면 이건 집이 좁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브라스코 홈스타일링 초창기에는 그렇게 하게 되면 모든 집이 다 똑같아져 버리겠다는 논리로 이제 제가 반박을 했는데 가만히 계속 보니까 투톤으로 들어간 집들이 더 좁더라고요. 맞아요. 결론적으로. 근데 이 유행은 결국엔 바뀔 수 있어요. 막 가끔 이렇게 쓰시니까 어떤 집 가면 노란색 커튼을 쓸 수도 있고 어떤 집 오렌지 커튼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마 열의 열은 아닐 거고 열의 한두 집. 너무 무난한 게 싫은 집들이 그런 유니크한 톤을 쓸 수 있거든요. 맞아. 근데 정말 내가 완벽히 톤을 썼을 때 막 오렌지든 노랑이든 초록이든 뭐 청록이든 썼을 때 완벽히 집을 완벽하게 만들 자신이 없다. 그럴 때는 안전하게 가는 게 생각보다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쓰고 싶은 색이 있었을 땐 이런 큰 커튼 면에 쓰는 게 아니라 조그만 티슈 케이스, 소파 위에 조그만 쿠션 이렇게 리스크가 없는 거에 아니면 던져주고. 페이크 겉지를 써요. 맞아요. 그렇지 않고 1번 겉지 속지로 들어갈 땐 겉지색이 차라리 좀 안전하고 무난하면서 내 집이랑 잘 흐름이 이어지는 색 그리고 내가 가구를 놨을 때 톤 앤 매너가 맞는 색을 고르시는 게 훨씬 더 1번 선택지에선 유리하다. 요거는 겉지 속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면 좋아요. 저보다 더 영향력 있는 이런 여러 인플루언서들이 말을 하는 거에서 항상 주의하실 건 꼭 똑같이 사세요. 이거는 저는 경계하시는 게 좋다고 봐요. 이제 안방을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뭐 올림픽 파크 포레온에 맞는 상담도 맞고, 또 이 설명은 사실 아주 입주 아파트의 대표적인 모습이거든요. 똑같아. 한쪽에 붙박이가 있고, 커튼 박스가 잘려 있고, 그리고 베란다로 통행이 있는. 네. 대림 계열사들은 요즘은 이제 베란다를 없애놓으니까 맞아요. 그건 제외하고, 일반적인 영역에선 거의 90%가 요즘은 이렇게 분양을 하고 있어요. 아까 거실에서는 제가 겉지 속지 스타일링, 차를 스타일링, 안나리풀 스타일링 여러 가지 스타일링을 보여드렸지만 안방을 설명드릴 땐 제가 어떻게 많이 설명을 하냐면 이런 컨셉으로 많이 가요. 근데 그 컨셉이 뭐냐면 첫 번째 실속형, 두 번째 디자인형, 그리고 세 번째 멋형, 그냥 스타일링만 하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로 봤을 때 실속형은 누구냐면 대부분 열에 9, 열에 좀 과하면 10, 이렇게 10분의 고객님들이 오시면 안방은 대부분 안막을 많이 원하세요. 안막이라는 건 겉지에서 기능이 나오거든요. 안막 겉지, 안막 커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속형은 이 분위기에 맞춰서 그냥 안막지 하나만 달아주는 거예요. 왜냐면 고객님의 의뢰가 보통 안방은 주무시는 침실일 거고, 그러니까 안막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뭐 거실처럼 뭐 차르르니 안나리풀이니 이런 것보단 그냥 안막 겉지 하나만 넣어줘도 일상하는 영역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실속형 안방 추천은 안막지 하나만 사셔도 일상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근데 두 번째가 이제 디자인형이잖아요. 디자인형에서 고객님들이 많이 좀 고민을 해요. 뭐냐면 그러면 난 안막이 필요한데 이 안막지를 뭐 조금 더 예쁘게 사야 되나? 조금 더 고급스럽게 사야 되나? 조금 더 비싼 걸 사야 되나? 그건 아니고 안막 겉지는 조금 더 예뻐져도 조금 더 비싸져도 그냥 안막지처럼 보여요. 그래서 보통 안막지는 기본 깔고 가는 컨셉으로 봐주시면 되고, 디자인형으로 올라가실 땐 그 뒤에다가 속지 하나만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예쁜 집들의 안방 사진을 보면 실제로 그분들이 쓰는 건 겉지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사진상에는 겉지는 걷혀져 있고 속지가 펴져 있는 집들이 많아요. 왜냐면 그게 디자인형이라 그래요. 실제로 내가 딱 봤을 때 겉지 하나만 덩그러니 달려있는 것보단 겉지 속지가 셋업이 돼 있는 게 시각적으로는 예쁨을 담당하는 속지가 있으니까 훨씬 더 예쁠 수 있어요. 다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런 건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속지는 꼭 필요하니? 뭐 이 속지가 있으면 난방이 더 좋다든지, 이 속지가 있으면 사생활보호가 더 뛰어나진다든지, 뭐 안막률이 더 좋아진다든지, 그래서 난 이 속지를 꼭 사야 되니? 라고 물어보시면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안방을 아주 심플하게 상담하자면 원래는 겉지만
사셔도 된다. 그러면 고객님의 일상에서 그 어떠한 불편도 없다. 하지만 내가 입주하는 기분을 좀 내고 어차피 인테리어에 큰 돈 안 쓰니까 이런 패브릭 쪽에서 나는 좀 승부를 보겠다. 그러시면 그 뒤에다가 속지 하나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분위기는 엄청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속지를 추천할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고객님 안막이 필요하시다면 겉지만 사세요. 하지만 조금 더 예쁜 안방을 원하신다면 뒤에다 속지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세 번째 이제 야 나는 뭐 안막이고 보고 모르겠고 그냥 안방도 예쁘면 장땡이야 라고 했을 예뻐야 때는 돼. 호텔. 그리고 우리 집은 그냥 누우면 자. 뭐 안막 없어도 우리 20-30년 잘 살았어. 이런 집들도 이렇게. 참고로 안막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고객님들 의뢰마다 다른 거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아까 거실 상담으로 살짝 넘어가면 돼요. 무슨 뜻이냐면 거실에도 1번이 거치 속지였잖아요. 근데 안방은 지금 계속 1번만 상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엔 안막이 필요 없는 집이라고 하면 거실에 2번 중지처럼 여기도 중지 하나만 써주셔도 돼요. 그래서 고객의 의뢰가 안막이 필요 없는데 굳이 막 안방이니까 무조건 안막지를 넣는다기보단 그냥 고객의 의뢰를 다 접수해서 안막이 필요 없는 고객님이네 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냥 여기도 중지 하나를 깔고 내 가구가 살짝 원목 계열이야. 그럼 아까 중지에서 텍스처를 넣을 수 있다 그랬죠. 린넨 느낌으로. 그래서 원목 계열을 쓸 때는 린넨 텍스처가 있는 중지로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의 이런 동글동글한 침대야. 그랬을 때는 그냥 차르르로 야 난 헤드 안 넣을 거고 무헤드 침대야. 그럴 때는 깔끔하게 그냥 실키한 차르르로 가져도 되는 것처럼 1번 나는 실속형이야. 안 맞지만 2번 야 나는 그래도 멋을 놓칠 수 없어. 겉지 속지 같이 사시면 되고 나는 온리 디자인이야. 나는 안막이고 뭐고 필요 없어. 그럴 때는 아까 제가 거실에 2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냥 중지 하나만 까는 것도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번외로 우리 고객님 댁에 추천을 좀 하나만 더 해드리자면 실무에서 두 가지 되게 많이 물어요. 첫 번째는 야 그럼 너는 왜 안방은 블라인드는 추천 안 해줘? 이거에 대한 답변은 뭐가 있냐면 통행 때문에 그래요. 이게 블라인드가 들어가서 나쁜 건 없어요. 그리고 불법도 아니에요. 블라인드 원하시는 분들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베란다로 통행이 있는 집은 블라인드를 쓰시게 되면 뭐 많이 안 나가면 그만이겠지만 나갈 때마다 이걸 올리고 내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 3-4일 정도 쓰고 계시면 나중에 블라인드가 다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제일 키가 큰지 그 키가 나와 있어. 내가 나가서 들어올 때마다 올리고 내리고 하니까 이게 귀찮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만큼 올려놓거나 아니면 전화 와서 실장님 이거 블라인드 밖으로 좀 옮길 수 있나요?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렇게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공간들은 샤시가 딱 열리는 방향이 항상 커튼 방향이거든요. 옆으로예요. 옆으로. 그래서 이렇게 방향성이 같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유리하고 또 우리 고객님 댁의 조금의 추천은 그러면 나는 베란다가 블라인드 할까 말까 고민이다. 있으면 좋니? 라고 물어보시면 우리 고객님 댁은 추천이에요. 그냥 하는 게 좋아. 왜냐면 베란다 블라인드는 호불호도 있고 피로도도 다 다르겠지만 우리 고객님 댁은 딱 이렇게 나가 있으면 살짝 그런 시선의 간섭들이 좀 있거든요. 다 보여요. 그냥. 그럴 땐 너무 좋은 것까지는 안 해도 돼요. 맞아. 막 여기다가 뭐 60만원짜리, 50만원짜리 이건 아니어도 되고, 쓰기 편하면서 먼지 많이 안 생기고, 고장 잘 안 나는데 가격도 합리적이 거의 완벽한 제품이죠. 그런 거 하나 두 개를 딱 나눠서 넣어놓으면 저녁에 그냥 내려두시면 되는 거고, 답답하면 올려두시면 돼요. 여름에 아이들 여기서 물놀이 한다? 젖을까봐 걱정돼? 그런 애들 빨리 올라가거든요. 그냥 바짝 올려놓고 저녁에 다시 내리면 되니까 너무 디자인적으로 특화를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기능적으로 특화해서 깔끔한 거 하나 넣어놓으면 그냥 제일 베스트. 근데 그런 게 제품 이름으로는 뭐냐면 콤비 블라인드예요. 콤비 블라인드는 제가 지금 드린 설명만 보면 가장 완벽한 제품이잖아요. 가격 착해, 쓰기 편해, 먼지도 안 생겨, 고장도 안 나. 근데 얘네들의 유일한 단점이라면 단점이 그렇게 막 엄청 멋있진 않아요.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제품 건데. 자체가 막 장점이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딱 보면 저거 우리 사무실에 있는 거 우리 뭐 매장에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주변에 많이 널리 퍼져 있는 거라 고급 느낌은 아니지. 엄청 우리 집 콤비 블라인드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은 아니라 저렇게 바깥쪽이나 가성비. 세탁실이나 어. 드레스룸 같이 그쵸. 뭔가 시선에 많이 안 걸리는 곳들에 가성비 있게 써주시면 너무 맞아, 좋아요. 맞아. 그래서 개인적인 우리 고객님 댁의 추천은 나중에 이 집에 이제 사진이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아내 고객님이랑 아직 얘기를 안 해봐서 현장에서 제 느낌은
이런 붙박이장이나 이런 우리 포그 시스템이랑 색깔이 잘 맞는 이런 샌디한 암막 거치 하나와 밖에 좀 밝은색 블라인드 하나. 여기서도 조금의 팁이 녹아져 있죠. 왜 밖에 블라인드는 밝아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왜냐면 밖에 밝은색 하면 때탈까봐 걱정되잖아요. 근데 저 밖에 블라인드 그렇게 안 비싸거든요. 제가 어두우면 여기 안에가 다 좁아 보여요. 아, 그리고 어두운 게 먼지가 더 잘 보여. 그래서 내가 겉지를 고른 색이 3이야. 그럼 베란다 블라인드는 밝기가 한 4 정도. 그러니까 밝기로 치면 3의 밝기면 아니 숫자로 표현하면 3이야. 그럼 제가 2. 얘가 2번 색을 골랐어. 제가 1. 이런 식으로 제가 더 밝아야 돼요. 한 톤 정도. 맞아, 우리 1이 제일 밝잖아. 네. 그래야 여기서부터 어두운 색부터 밝은 색으로 쭉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면서 공간감이 훨씬 더 넓어 아, 이게 보이죠. 반대로 하면 더 좁아 보인다고? 훨씬 좁아 보이죠. 그리고 내가 고른 커튼 색이 제 색으로 안 보여요. 저기서 빛을 한번 끊어주니까. 아, 저기가 네이비, 이쪽이 뭐 그레이, 그러면 이쪽이 톤이 연그레이 섞여요. 하면 여기가 다 칙칙해 보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고객님 추천은 샌드 베이지 추천, 밖에가 크림 아이보리 추천, 이런 식으로 한 톤은 무조건 밝아야 돼요. 오케이. 원래는 이쪽 부분 안 하는데 저희 클라이언트 분이 고민이었단 말이에요. 가까이 오세요. 사실 이거는 원래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뭐라고 하셨죠, 아까? 이제 저쪽 외부에서 또 보이는 저층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게 이제 저희 고객님 생각, 염실장은 좀 어떠세요? 저도 비슷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 고객님 맞춤 상담도 있고 이런 창문을 영상을 파크포레온 분들도 보시겠지만 입주에 관심 많은 분들이 많이 보실 거거든요. 네. 이런 창이 되게 생소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또 분양 아파트에 되게 많이 들어가요. 아, 이거 이제 많아졌어. 뭐 하나 포레나도 이렇게 쓰고.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창은 사실 이렇게 미닫이 창이 사실은 더 많죠. 그치? 그래서 좀 어색할 수는 있는데 창으로 오면서 뭔가 이런 밀폐도 훨씬 더 좋아졌고 환기도 조그만 창이지만 굉장히 잘 되면서 난방률도 되게 좋았거든요. 어쨌든 시스템 창이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고객님들이 제품을 선택하는데 좀 제한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상부장이 없이 창이 위까지 올라오는 이런 주방들은 위에 커튼박스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커튼박스가 없죠. 잠깐만, 나 지금 이거 기계 빼고 있거든. 그래서 블라인드를 다는 공간이 사실 마련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냥 아예 다 막아져 버려 있네. 그래서 원래 필요 없으면 안 다루셔도 돼요. 왜냐하면 결국엔 이런 주방 가구를 뚫거나 샤시를 뚫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 고객님이 지금 여기가 한 15층이었으면 안 하셨을 것 같아. 근데 또 되게 재밌는 건 실제로 이런 창을 쓰시는데 28층이야. 그래도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창을 예쁘게 막으면 디자인적으로 되게 예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주방이라는 공간은 뭐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이런 서브 공간이었으면 요즘은 좀 다르잖아요. 주방 가전이나 주방 가구가 제일 비싸거든요. 그래서 얘가 인테리어적으로 되게 중요해졌어요. 많이 추천해드리는 건 뭐냐면 사실 많이라는 단어도 이상할 게 그냥 올림픽 파크 포레온 또는 이런 구조의 창문을 가지신 분들은 여기다는 무조건 스틸 블라인드 다셔야 돼요. 알루미늄 블라인드. 알루미늄 블라인드를 추천할 때 업체들의 설명은 되게 다양해요. 뭐 물이 가까우니까 스틸을 쓰세요. 뭐 어쩌고 많은데 사실 다 의미 없고 그냥 알루미늄 블라인드가 이 위에 이 부속이 제일 작아요. 맞아, 우리 집도 그래서 무슨 그걸로 뜻이냐면 했어요. 이거 줄자 한 번만 보면은 보통의 블라인드를 우리가 사면 이렇게 원단이 내려오거나 제품이 내려오잖아요. 그럼 위에 블라인드들의 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통이 거의 8cm예요. 그냥 이걸로 설명하자. 이 이따만한 게 이게 보인다는 거야. 저게 보여요. 이게. 근데 사실 저거는 고객님들이 블라인드 쓰시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원래는 일반적이라면 다 커튼박스 안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얘네들은 그게 없으니까 이제 이게 이만큼 노출되면 그냥 이것만으로도 벌써 답답해져 있는데 전화가 와. 이거 뭐냐고. 알루미늄 블라인드는 이게 딱 반절 정도예요. 그래서 저희 거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알루미늄 블라인드는 저 상대가 다 작아요. 이거냐 아니면 이거냐. 그래서 이게 낫지. 아주 심플한 알루미늄을 넣어주면서 겸사겸사 물에 대한 내성도 가지면서 겸사겸사 이런 스틸 스타일링에도 알루미늄은 굉장히 잘 맞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그냥 안에 딱 틀에 맞춰서 넣어놓고 올리고 내리고도 안 해요. 왜냐하면 환기창이 아니니까. 이 색깔에 맞춰도 되겠다. 맞아요. 블라인드는 근데 여기서 팁은 끝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차피 기본창이잖아요. 여기까지밖에 안 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올리고 내리고를 창문을 열 때도 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픽스창, 고정창에 고정 블라인드로 들어가시면 제일 깔끔하고 이 영상을 보실 때 나는 블라인드가 필요해요. 그러면 뭐 누가 어떤 업체가 이런 콤비 블라인드로 서비스 준대. 그냥 그거 다른데 뭐 세탁실 같은 데 받으시고 돈 주고 사시는 게 맞아요. 하나 더 팔아먹겠다가 아니라 그게 무조건 맞아요. 보시는 분들 재밌으시라고
아니, 시작했어요? 네, 세탁실은 네.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돼요. 뭐냐면 아까 안방 베란다 설명한 것처럼 제일 눈에 안 보이는 곳이긴 해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상담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세탁실은 대부분의 업체들의 서비스. 집 전체 다 사는데 이거 서비스를 안 해주면 소비자 입장에 섭섭하잖아요. 대부분 그랬는데 뭔가를 못 받은 느낌이 들지. 맞아요. 그래서 저희만 서비스는 아닐 거예요. 대부분 서비스. 근데 요즘은 이제 어떤 의뢰가 생기냐면 고객님도 아마 그걸 느끼시고 촬영해주신 루카 부장님도 저도 느끼겠지만 요즘은 가전도 디자인 시대예요. 그러니까 세탁기, 뭐 올인원 건조기 이런 게 사람들이 그냥 이거 기능 좋네 사는 게 아니라 기능이 좋은데 예쁘네 색감이 좋네.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 세탁실의 애정도가 높아져요. 아니, 그러니까 세탁기만 놓는 게 아니라 여기를 이쁘게 항상 짠다는 거잖아. 뭐 굳이 짜지 않아도 소비자들의 니즈는 항상 돈이 들어가면 애정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세탁기 살 때 어떤 게 성능 좋아요, 어떤 게 잘 빨려요, 콩돌이. 어떤 게 뭐 연비가 뭐 이렇게 전기 절세가 이런 걸 물어봤다면 요즘은 이건 무슨 색이 나와요, 이건 올인원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세탁실도 야 서비스 해주지 마, 나 여기 예쁜 블라인드 살 거야. 이렇게 해서 이런 데도 예쁘게 디자인하는 블라인드, 뭐 투톤 블라인드라든지 알루미늄 블라인드라든지 이렇게 예쁜 블라인드가 들어가서 이 블라인드 톤을 고를 때 누구랑 맞추냐면 이 세탁기 비스포크 색상이랑 맞춰요. 그러니까 너 또 팔아먹으려고 괜히 여기도 좋게 이게 아니라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신 상태에서 그러게 나도 여기다가 세탁기 장을 짜고 이번에 큰맘 먹고 세탁기 예쁜 걸 샀는데 이 블라인드가 너무 기본이야? 나 싫을 것 같아. 그냥 얼마 차이 안 나면 저 여기도 예쁘게 해주세요. 이런 의뢰도 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이 공간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의뢰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 아까 안 하니까 염 실장 한번 잡아주세요. 이걸 깜빡했네 나도. 여기가 보조 주방을 짜요 요즘에. 근데 여기가 타워가 하고도 남잖아요 지금 공간이. 애벌 빨래고 뭐고 필요한 게 아니라 밑에는 분리수거함, 여기는 보조 주방, 코드도 옆에 달려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에어프라이기 하고 하다못해 광파 오븐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짰거든요, 낮게. 요즘에는 딱 이 코드선까지 이렇게 높게 짜서 수납력을 높이는데 여기에는 장과 요즘에는 세탁기도 그냥 넣는 게 아니라요, 요 공간을 기역자로 메꿔버려요. 참고로 저희 집도 이 작업은 들어갔는데 밑에다가 뭔가를 띄워놓고도 올려놓는 거 보셨죠? 그건 절대로 하지 마세요. 소음이 일어나요. 딱 그 세탁기 소음이. 그래서 어쨌든 여기도 짜고 여기도 짜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싸구려를 놓는 게 아니라 염식조한테 뭐 하얀색 알루미늄 블라인드나 막 이런 거를 아마 문의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실 거예요. 재미지만 재미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 작은 방은 어때요? 사실 작은 방은 원래 두 개를 같이 설명했는데 오늘은 좀 다르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는 아까 공간 설명에서 나왔지만 이렇게 하나의 면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우리 고객님의 이제 여기에 사용자는 제가 아니까 그건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그냥 파크포레온이나 또는 이 영상을 보시는 이런 반창이 돼 있는 입주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그냥 드리고 싶은 조언은 너무 딱 그냥 고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가끔 이렇게 반창이 의뢰가 들어오면 우리 집 창 작으니까 블라인드 해야 될 것 같아요, 또는 어디서 블라인드 하래요, 이런 정보를 많이 듣고 오세요. 근데 사실 정답이 없어요. 창이 작아도 커튼 할 수 있고 창이 커도 블라인드 할 수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리자면 이 공간이, 저는 우리 이제 의뢰자분은 어떻게 쓰시는지 알지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뭐 아기가 한 명인 집이라 남편 고객님의 서재고 멋진 데스크 테리어가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그렇다고 이게 커튼? 별로죠. 이럴 때는 좀 깔끔한 블라인드 같은 게 가주는 게 훨씬 더 좋고, 또 어떤 집은 여기가 아기들이 있어. 근데 아기가 잠을 잔대. 근데 침대가 머리가 뭐 이쪽으로 들어가실 거야. 그럼 위에가 좀 한기가 돌겠죠, 겨울철에는. 그럴 때는 커튼으로 가져도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창문의 크기로 커튼이냐 블라인드냐를 정하는 게 아니라 이 공간의 활용도로 정하는 거죠. 예를 들면 창이 아주 큰 방이야. 근데 남편 고객님의 서재야. 그럴 때는 블라인드가 나올 수 있고, 창이 작은 방이야. 근데 아이들의 침실이야. 그럴 때는 커튼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기는 저는 커튼을 추천해 드릴 건데, 우리 고객님 댁의 정보를 제가 다 여기서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개인적으로 우리 고객님께서 오셨을 땐 저는 두 가지 추천을 해드릴 거예요. 하나는 커튼 하라고 했지만 하나는 블라인드예요. 블라인드인데 어떻게 가고 싶냐면, 그런 레퍼런스를 제가 고객님께 보여드리겠죠. 저는 예쁜 좀 색깔이 쨍한 우리 아이가 쓸 방에 저는 투톤 블라인드 해서 위에는 밝은 화이트를 넣고 아래쪽에는 살짝 아이들이 좋아하는 색, 저는 무슨 색 좋아하는지는 아직 못 물어봤으니까 남자애. 블루면 블루, 뭐 오렌지면 오렌지, 옐로우면 옐로우, 아주 정말 아이들만 쓸 수 있는 색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그걸 다 넣으면 너무 산만하니까 화이트로 절반을 넣고 그런 유니크한 톤을 절반 정도 넣어주고, 아직은 어리니까 밑에 뭐 서랍장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게 쨍한 놀이방을 만들어주는 레퍼런스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께서 보시고 괜찮으시면 그렇게 갈 거고, 두 번째는 야 지금 놀이방이지만 더 크면 여기도 언젠가 침실이 될 거야. 그럴 때는 저는 그냥 풀사이즈 커튼, 바닥까지 내려오는, 왜 바닥까지 내려오는이 중요하냐면 아무리 커튼이어도 방음이 잘 되고 보온이 잘 되는 아이템이어도 커튼을 여기서 딱 끊잖아요. 네. 그러면 로스가 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끊는 커튼은 블라인드랑 다를 게 없거든요. 효율에 있어서. 그래서 잠자는 용도의 커튼을 맞출 때는 기왕이면 내가 갈 수 있는 면 끝에서 면 끝, 천장에서 바닥까지 다 가주는 게 효율은 가장 좋아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어떤 집들은 지금 이 사이즈 재보니까 만약에 1700이야. 네. 근데 내가 산 침대가 1700이야. 네. 그래서 사람 이제 니즈가 여기다가 쏙 넣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침대를. 그렇죠. 그러면은 침대를 커튼만큼 떼기가 애매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 팔이 침대에 그냥 붙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침대가 막 무헤드 침대니까 헤드 없이 매트리스만 여기에 딱 붙었어. 그럴 때는 커튼을 여기서 끊어줄 수밖에 없죠. 끝까지 못 내려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뭐 어떻게 사려는 거야가 아니라 꼭 반창이라고 블라인드에 대한 선입견만 없으시면, 가능성을 열어두고 오시면 어떤 게 정답입니다의 상담이 아니라 고객님의 의뢰, 가구 배치, 수면 분리의 유무, 여부에 따라서 스타일링은 엄청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거실 안방보다 더 신경 써야 되고 더 고민해야 될 때가 아이들 방인데, 맞아요. 사실 이거를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애들 방이니까 커튼, 뭐 서재니까 블라인드, 이거보다는 저는 같이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잘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고객님들이 얘기를 되게 많이 듣고 많이 물어봐요. 별거 다 물어봐요. 애기는 몇 살이에요? 혼자 자나요? 성별은 어떻게 돼? 애는 무슨 색 좋아해요?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훨씬 많이 물어보거든요. 왜냐면 그 정도로 아이들 방은 디테일하게 높이도 조정할 수 있고, 블라인드의 톤도 조절할 수 있고, 커튼의 겉지 속지냐 겉지냐도 조절할 수 있고, 훨씬 더 고민거리가 많으니까 아이들 방 상담은 조금 더 데이터를 많이 정리해 오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들어갈 가구의 크기라든지 높이라든지 서랍장이라든지, 그리고 아이의 수면 독립 여부나 아니면 수면 독립 예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상담자한테 다 알려주시면 너무 좋은 결과물이 나오고, 근데 좀 이제 상담자가 그런 걸 듣기 귀찮아해. 그럼 얼른 다른 데 가서 상담 받으시면 돼요. 왜냐면 별로 예쁘게 안 나와, 그건. 그래서 항상 고객님과 상담자는 소통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별거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옆방으로 넘어가면 여기랑 설명이 조금 달라요. 옆방으로 가시죠. 침대를 한 틈만 붙이게 돼요. 가까이 내리셔도 돼요. 그럴 때. 그래서 여기로 오니까 야 뭐가 달라? 내가 볼 땐 똑같은데. 똑같은데? 근데 뭐가 다르냐면 옆방은 이쪽 창이 끝으로 쏠려 있고 여기가 벽으로 막혀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 고객님이 뭘 선택할 수 없었냐면 가로를 선택할 수 없었어요. 아, 왜냐면 저기는 창 끝이 벽 끝이에요. 근데 여기는 창 끝이 있고 벽 끝은 저기에 있죠. 약간의 누드 부분. 창문만 재면 1800, 벽 끝까지 가면 거의 3000. 그러니까 양쪽에 600의 여유 부분이 있어서 이때부터 고객님은 모든 거를 고를 수 있어요. 첫 번째, 커튼일 거냐 블라인드일 거냐.
두 번째, 커튼이라고 하면 창문만 가릴 거냐, 벽 끝까지 가릴 거냐, 블라인드라고 하면 블라인드를 편리하면서 저렴한 걸 쓸 거냐, 좀 고급스러우면서 예쁘면서 불편한 걸 쓸 거냐,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서 아까 제가 옆방에서 말씀드렸죠? 그건 저랑 미팅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고객님에 대한 정보는 제가 알고 있어서 조금 고객님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아까 저한테 살짝 물어보셨거든요. 야, 내가 여기가 우리 자녀가 쓸 거고 우리 자녀는 몇 살이고 성별은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제가 이렇게 촬영도 하고 다른 방 떠들면서도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실 때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안방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는데 이게 또 재밌는 상담이에요. 뭐냐면 근데 이거 따님인 것까지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 보통 따님들 방은 혼자 잔다고 쳤을 때 뭐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여기다 커튼을 들 거야. 그리고 딸방이야. 그러면은 대부분 겉지만 있어도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아이가 만약에 핑크색을 좋아해. 그럼 핑크색 겉지. 뭐 노란색을 좋아해. 그럼 노란색 겉지. 그래서 실제로 겉지만 사는 집들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포트폴리오를 보거나 뭐 이렇게 업체들의 시공 사례를 보면 꼭 뒤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속지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아들들 방은 보통 겉지만 있는 집이 많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들, 딸이 있는 집들은 보통 딸 방은 다 사요. 그러니까 겉지도 하나 넣어주고 뒤에 뭐 토끼냐 뭐 곰돌이냐 뭐 테디베어냐 이런 속지도 하나 넣어줘서 거의 풀 세팅을 맞춰주거든요. 맞아. 그래서 우리 고객님 추천도 정말 죄송하고 장사 속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는 풀 세팅이에요. 그냥 아이가 좋아할 만한 겉지 하나 넣어주고 그리고 그림도 요즘은 진짜 다양하게 나와요. 우리 고객님께서 어떤 사진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것도 후보에 올려놓고 다른 뭐 수십 가지의 제품들을 보여드려서 고객님 따님이 제일 좋아하는 속지 하나를 넣어서 겉지 속지 세팅을 갈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좋으냐면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고른 그림이 커튼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좋아하고 엄마 아빠 입장에선 얘가 잠잘 때 겉지를 닫아주면 효율이 나오니까 좋아해줘요. 그래서 아이 방은 겉지 속지 풀 세팅이 좋고 근데 이걸 보시는 분들이 모두 다 따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야 나는 아들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정말 죄송하지만 그냥 겉지 하나만 사주시면 돼요. 굳이 아들들은 속지에 너무 연연하진 않아요. 그리고 덩이는 다. 그래서 야 너 그거 너무 남녀 차별적인 발언 아니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지만 달라.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저도 아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그럼 너는 속지 쓰니? 전 안 써요. 그러니까 다만 근데 나는 아들을 키우지만 속지를 해주고 싶어. 그럴 땐 제가 뭐라 그러냐면 하시라고 해요. 왜냐면 그건 제가 말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다만 제 추천이 아들 있는 집들은 그냥 심플하고 깔끔하게 가시고 딸방은 조금 더 예쁘고 드레시하게 아기자기하게 가주시라는 거지 이게 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두 아들인데 두 아들 방에 공용 속지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사실 저희는 감사한 거죠. 많이 사주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우리 고객님께 고민거리를 드릴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네 말대로 우리 고객님은 그럼 겉지 속지를 살 것 같아. 근데 이제 사진을 비교해 드리겠죠. 그 사진은 아마 이 영상에서도 편집 때 제가 넣으실 수 있게끔 보여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창문의 전체 이 벽을 다 가린 겉지와 예쁜 속지 하나는 나 그냥 창문 형태로만 가고 싶어. 여기서 끊고 여기서 끊고 이렇게 밑에도 끊어줄래. 이렇게 라이드처럼 반창형 겉지 속지. 근데 아이러니한 게 옆에서는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끝까지 내리고 끝까지 가야 난방이 더 좋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아주 어린 따님들 방은 가끔 이렇게 반창 커튼을 하면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 되게 귀여워져요. 그러니까 풀 사이즈로 커튼을 했을 때 특유의 답답함이 반창으로 가버리면 가끔 되게 되게 막 산만했던 토끼가 아기자기한 토끼가 되고 되게 핑크가 도배돼 있던 것 같은 게 되게 이렇게 막 미국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반창에 예쁘게 묶어놓는 겉지처럼 뭔가 답답했던 느낌이 아기자기하게 변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효율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건 뭐가 정답이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선택하시라 그래요. 고객님 아이가 많이 어리고 귀여운 느낌을 좋아하고 아이들에 따라서 막 평생 감기 안 걸리는 애들도 있어요. 막 열이 많아가지고 그런 애들은 끝까지 안 가도 되잖아요. 사실 여기서 잠을 안 자. 엄마랑 자. 그럴 때는 반창으로. 근데 어떤 애들은 유독 좀 난방이 잘 되는 걸 좋아하고 좀 추위를 잘 느끼고 감기 잘 걸리는 그러면 저는 풀 사이즈로 이렇게 디자인을 제안해드리고 그 디자인에 맞는 고객님의 성향을 입히는 거라 그 두 개는 다 보시고 고민하면 좋아요. 대신 여기서 주의하실 거 딱 하나.
무조건 전체 창이 맞아요. 무조건 반창이 맞아요. 그래, 이건 둘 다 틀려요. 뭐냐면 무조건은 절대 없어요. 반창이 맞는 집은 반창을 사면 되는 거고 전체 창이 맞는 집은 전체 창을 사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사면 틀리고 저렇게 사면 맞아요. 이거는 고객님이랑 우리가 같이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디자인을 만들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이라는 단어 또는 정답이라는 단어 또는 남들 다 이렇게 사요라는 단어는 이런 업자들은 피하시는. 사실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고객님들한테 많이 여쭤보고 많이 물어보고 답을 얻은 다음에 최적의 디자인을 제안하는 게 우리의 일인 거지, 그냥 100명이 이렇게 샀으니까 고객님들 나머지 101명이 되세요. 이건 틀려요. 100이 이렇게 샀어도 마지막 한 명은 다르게 의뢰하면 최적의 그 디자인으로 맞춰드릴 수 있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아마 고객님은 이 설명을 지금 앞에서 들어주고 계신데도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 그럼 난 전체 창을 사야 되는 거야? 반창을 사는 거야? 그거는 뭐 하라는 거야, 저 사람. 가족끼리도 상의해야 되고 실제로 우리의 시공 사례도 보고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최적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 방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파크포레온뿐만 아니라 이렇게 반창인 곳을 입주하는 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설명인 것 같아요. 어떻게 선입견을 갖지 말고 조금 더 업체랑 디테일한 상담을 하셔라.